안녕하세요. IC뱅크의 온라인 세미나입니다. 오늘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의 전략 마케팅 팀 한종훈 씨와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이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의 온라인 세미나로 세 번째예요. 네. 예. 벌써 세 번째 하고 이제 올해 안에 한 10번까지도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더욱 많은 제품들이 나와가지고 더욱 많은 것들 세미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트리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간략하게 스트리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트리밍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많이들 사용을 하시고 계시지만, 어떤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 같은 것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생하시는 걸 흔히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멀티미디어 파일들 뿐만 아니라 어떤 계측기나 이런 장비들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대로 다른 장비에 저장을 했다가 그 장비에 다시 재생하는. 그러면은 요번에 지금 이제 세미나에 들어갈 내용은 네.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러면? 일단 스트리밍에 대한 소개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있었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현재의 기술만으로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기 때문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나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고, 이런 좀 확대된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산업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런 접목 관계를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스트리밍이라는 기술이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른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도 스트리밍 기술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측기 내에 있는 온보드의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사용자가 원할 때 재생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메모리에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제한적인 용량의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적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희 NI 같은 경우에는 저장 매체를 PC 기반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을 해서 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아니면 좀 더 빠른 전송 속도를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원할 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용량이 많다던가 이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발생되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담기가 좀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용량이라든가 저장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해소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세미나, 여태까지 많은 세미나 하시면서 좋은 내용 많이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해주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이제 내놓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어떤 사용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는 그에 따른 어떤 이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강조하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먼저 그것도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스트리밍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적인 그런 용량을 가지고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일어났을 때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리거가 발생된 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저장하다 보면 정확한 데이터를, 전후의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는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순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후까지 데이터에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3TB까지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 것은 역시 에뮬레이팅 기능을 많이 구현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라디오를 테스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라디오 신호를 쏴주는 어떤 송신국이 필요할 텐데요. 그 송신국을 제어하거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송신국에서 나오는 신호를 저희 시스템에 이미 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송신국 대신에 저희 장비를 가지고 대체를 하시는 거죠. 저희 장비가
송신국에 쏴주는 신호와 같은 신호를 쏴주고 예. 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라디오를 테스트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겠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비디오 신호 같은 거, 셋탑박스 같은 쪽에서 많이 사용을 되시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RFID 쪽에서도 이러한 욕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리밍 관련해서 좀 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2008년도 들어가지고,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그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스트리밍에 관한 부분이고요. 스트리밍에 관한 고민,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죠. 또, 따뜻한 이제 봄날에 여러분에게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사에서 제공하는, 스타벅스에서 이제 커피 한 잔 드실 수 있는 그 기프트콘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선사하는데요. 또 설문에 응해주시는 분에게 네, 맞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저희 추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내셔널인스트루먼트의 한종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저희 웹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지난번 HDMI 테스트에 이어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저장 및 재생 장비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실용 가능한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우선 스트리밍이란 어떤 작업인지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존에 구축된 스트리밍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저희 NI가 제안하는 스트리밍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스트리밍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리밍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항목별로 나누어 소개드리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리밍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플레이어에서 불러와서 재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 파일이 아닌 일반 측정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계측기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데이터를 재생하는 과정을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데이터 측정과는 달리 이러한 저장 및 재생 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손실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매우 간헐적으로 일어나거나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하던 현상에 대한 워닝 및 분석 그리고 시스템 효율성 극대화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리밍 기술은 새로이 생긴 기술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재생하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스트리밍 시스템은 독립형 계측기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 계측기 내부에 있는 온보드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계측기로 재생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온보드 메모리의 저장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수초간의 데이터만을 스트리밍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장시간의 데이터 저장을 요하는 스트리밍 산업에서 이와 같은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장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데이터를 PC로 자동 전송시켰지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형 계측기에서 PC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 GPIB나 랜 통신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게 됩니다. 보시는 좌표의 X축은 레이턴시로 데이터 통신을 얼마나 자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며 Y축은 밴드위스로 한 번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손실 없는 데이터를 고속으로 장시간 저장하고 재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밴드위스와 빈도가 높은 레이턴시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GPIB나 랜 통신은 이러한 조건들을 하나씩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활한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선 하나의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PC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걸맞게 NI 스트리밍 시스템은 산업용 PC인 PXI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모듈형 계측기 기반으로 이루어진 NI 스트리밍 시스템은 레이드 제로 저장 기법을 통해 고속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테라바이트급 저장 능력을 구현하였으며 PXI 또는 PXI 익스프레스 버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할 수 없었던 고속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모듈형 계측기와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레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쉽고 빠르게 시스템을 변경 또는 확장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레이드 제로 기술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여러 개를 묶어 하나의 드라이브처럼 사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하드 드라이브는 초당 약 70MB 정도의 정보밖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놓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디스크를 설치를 하고 디스크를 번갈아 가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레이드 제로 컨트롤러를 두고 데이터를 하드 드라이브에 분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우측에서부터 0, 1, 2, 3, 0, 2, 3, 1 순서로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드 드라이브엔 첫 번째 데이터인 0을 두 번째 하드 드라이브엔 두 번째 데이터인 1을 저장하고 그 뒤에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레이드 제로 기술을 통해서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속도를 2배 정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빨간 부분이 레이드 기술을 통해 저장 속도를 배가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이드에 사용되는 하드 드라이브의 수가 많을수록 더 빠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드 기반의 제품을 NI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레이드 하드 드라이브 제품인 NI8263은 250GB 하드 드라이브 4개로 이루어진 1TB급 저장 장치로 초당 200MB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며 NI8264는 250GB 하드 드라이브 12개로 이루어진 3TB급 저장 장치로 초당 600M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8263과 8264는 모두 원유 렉 사이즈의 제품이지만 익스프레스 기반의 케이블을 통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PXI 시스템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레이드 제로와 함께 NI 스트리밍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술은 익스프레스 버스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레이드를 통해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는 속도를 늘렸다면 익스프레스 버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장 매체로까지의 데이터 전달을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익스프레스 기반의 버스는 다른 버스들보다 밴드위스나 레이텐시가 우수하기 때문에 완전한 고속 데이터 스트리밍을 구현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레이드 제로와 익스프레스 기반 버스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합니다. 레이드 제로 기술로 기본 저장 속도보다 2배 빠른 저장 속도를 얻을 수 있었다면 여기에 익스프레스 버스를 사용하여 저장 속도를 또다시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드 하드 드라이브의 수를 늘려 저장 속도를 최대 초당 600MB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빨간 부분이 기존의 레이드 제로 하드 드라이브에 익스프레스 버스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최고 저장 속도이며 나머지 부분은 하드 드라이브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저장 속도가 되겠습니다.
NI 스트리밍 시스템을 살펴보면 크게 PXI와 레이드 두 개의 장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XI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아날로그 스트리밍, RF 스트리밍, 그리고 디지털 스트리밍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장비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합니다. PXI의 연결 모듈을 설치하여 레이드와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며, 이는 어플리케이션과 상관없이 동일한 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날로그 스트리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스트리밍의 경우 PXI 익스프레스 5122라는 모듈이 필요합니다. 초당 100메가 샘플의 샘플링 속도와 100MHz의 대역폭을 지원하며 14비트의 해상도로 채널당 초당 200MB의 속도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두 개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로 최대 두 개의 채널 초당 400MB의 스트리밍을 구현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제품으로 최고 초당 600MB까지 스트리밍을 할 수 있습니다. PXI 익스프레스 5122의 빠른 스트리밍 속도를 기반으로 자동차, 통신, 군사항공, 전자제품 산업에 이미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구현되어 있는 아날로그 스트리밍 솔루션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아날로그 비디오 스트리밍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비디오 스트리밍이란 지난번 저희 HDMI 솔루션에서도 소개드렸던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 즉 컴포짓, S비디오, 컴포넌트 신호를 저장하여 이 신호들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셋톱박스나 TV 또는 기타 다른 영상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재생하여 원하는 대로 이미지가 잘 뿌려지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스펙트럼 모니터링입니다. 스펙트럼 모니터링 장비는 비단 아날로그 스트링에만 국한된 어플리케이션이 아닙니다. 주파수를 측정하는 경우 수집되는 신호들을 장시간 저장하여 어떤 주파수대가 어떤 시간 간격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동하면서 각 영역마다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XI 익스프레스 5122는 200MHz 이하의 샘플링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IF 단의 스트리밍까지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스트리밍은 RF 모듈을 통해서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으로 RF 모듈을 사용한 RF 스트리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스트리밍의 경우 저장을 하기 위한 모듈과 재생을 하기 위한 모듈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좀 더 개방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PXI 5661은 저장을 하기 위한 모듈이며, PXI 익스프레스 567 시리즈는 재생을 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20MHz 리얼타임 밴드위스에 2.7GHz의 주파수 범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RF 모듈들은 스트리밍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RF 대역 테스트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GSM, WiMAX와 같은 통신 표준 테스트, 지그비와 RFID, USM 관련 테스트에서도 이미 많은 솔루션에 적용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의 RF 시스템 안에 이 모든 테스트와 시스템을 통합시키고 소프트웨어로 각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정의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RF의 밴드위스와 데이터 크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Q 레이트는 RF 밴드위스의 1.25배이므로 20MHz 리얼타임 밴드위스를 기준으로 초당 25메가 샘플이 됩니다. 따라서 I와 Q 각각 2바이트씩
샘플당 4바이트의 용량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초당 100MB의 데이터 레이트가 됩니다. 저장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보면 전체 저장 공간량을 시간당 필요한 데이터 양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3TB를 초당 100MB로 나누면 이론적으로 약 8시간 20분 정도의 RF 신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8시간 정도의 데이터 스트리밍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RF 대역대 스트리밍 역시 솔루션은 각양각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솔루션은 URT 솔루션입니다. 유니버셜 라디오 테스트의 약자인 URT는 여러 표준, 여러 대역대의 라디오 신호를 수집하여 원활하게 신호가 전달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URT 시스템을 차량에 탑재한 후 차량이 이동하면서 영역별로 수집되는 라디오 신호의 세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동일한 시스템으로 GPS 통신까지 구현하여 각 지점에 좌표를 표시하고 이를 지도에 도시하여 지역별 전파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디지털 방송 신호 테스트로 스트리밍 시스템에서 디지털 방송 신호를 쏴주고 이를 셋탑박스나 TV로 전송하여 제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미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저장 및 재생함으로써 스트리밍 장비가 하나의 방송국 역할을 에뮬레이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스트리밍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스트리밍은 빠른 속도로 DIO를 주고받기 위해 하이스피드 DIO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NI PXI 익스프레스 6536, 6537이 이에 적합한 제품으로 신호 저장은 초당 200MB까지 그리고 신호 재생은 초당 180MB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스트리밍 어플리케이션은 주로 전자제품들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지털 데이터 스트리밍을 통해 장시간 결점 테스트, BART 테스트, 고속의 다채널 로직 분석뿐만 아니라 DAC, ADC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DVI와 HDMI와 같은 디지털 비디오 입력 에러 테스트 및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스트리밍, 즉 데이터 손실이 없는 고속의 연속 저장 및 재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레이텐시나 밴드위스 면에서 다른 버스들보다 월등히 우수한 PXI와 PXI 익스프레스 기반의 시스템이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데이터를 장시간 받으려면 전송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저장 매체와 방대한 양의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NI에서는 레이드 제로 기술을 도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이 시시각각 변천하는 요즘 테스트 시스템도 그에 맞게 쉽게 변형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높아야 합니다. 각각의 표준마다 새로운 계측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모듈형 계측기와 사용자 정의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는 저희 NI 스트리밍 솔루션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스트리밍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스트리밍 데모 중 RF 스트리밍에 관련된 데모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